밥 먹었어? 난 김밥 말아 먹었어. 유튜버를 막아라. 조두순 거주지 앞을 점령한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 뭐야. 조두순과 이웃이 돼서 불안해 죽겠는데 유튜버들까지 몰려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지 뭐야. 주민들은 무슨 죄야. 경찰은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200명이 넘는 유튜버가 안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튜버와 전국에서 몰려온 구경꾼들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유튜버 관련 소란, 소음, 불편 신고만 70여 건에 이른다고 해. 이들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주먹맛을 보여주겠다, 구독자 땡땡 넣으면 조두순 집에 들어간다 등을 명목으로 구독과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해. 윤미향, 노마스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30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와인 모임이 논란이 되고 있지 뭐야. 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적었어. 길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자칭하는 것으로 추정돼. 사진이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하고 해명글을 게재했어.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2월 7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는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뵐 길이 없었다며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리움을 나눈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어. 아파트에 부착된 메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불신이 생기는 가운데 양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를 격려하는 주민의 응원 메시지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지 뭐야. 같은 동 주민이라고 밝힌 메시지의 주인공은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분에게 힘내시고 빠른 쾌유를 응원합니다며 저희 식구도 잠시 그분과 승강기에서 잠시 정도 같이 탑승하여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대화를 하였지만 그분도 저도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라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밝혔어. 많이 추웠는데 참 따뜻한 글이야. 벤츠 타고 무료 급식. 벤치를 타고 온 모녀가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을 받아가려 한 사연이 공개돼서 공분을 사고 있어. 경기도 성남의 안나의 집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김하종 신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아주 괴로운 날입니다,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 흰색의 비싼 벤츠차 한 대가 성당에 와서 할머니와 아주머니 한 분이 내렸다며 두 사람이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어 무료급식에 줄을 섰다고 밝혔어. 이를 발견한 김하종 신부는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니 여기 오시면 안 된다, 도시락이 모자라다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도리어 화를 내며 도시락을 받겠다고 주장했다고 해. 그때 그 판사.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오자 사법부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어.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해 12년을 선고했었는데 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의 재판부는 당시로서는 중형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당시 재판장은 현 지방법원장, 배석 판사들은 수도권 법원 재직 중이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였던 그때 그 판사는 지금 법원장 우수 법관이야. 검찰이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을 이끌었어야 했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 판사가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두세 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전국 주유소 기름값 상승.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에 2, 3주 시차를 두고 변경되는데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도 오르는 거지.
한편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름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해. 석유공사는 국가별 백신 접종 승인 개시와 유럽중앙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채권 매입 규모 확대,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어. 배성우 대신 이정재? 이정재는 음주운전 논란으로 나라라 개총령에서 강제 하차된 배성우를 대신해 작품에 투입한다고 해. 배성우와 같은 아티스트 컴퍼니 소속 배우이자 선배로 후배 배성우의 씻을 수 없는 실수에 책임감을 통감해 출연을 결심했어. 배성우의 음주운전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SBS와 나라라 개총령 제작진은 고심 끝에 배성우의 하차를 결정하고 지난 12일 방송되는 12회 이후 3주간 자체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새해부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어. 학교 습격 300여 명 실종.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북부 카테시나주의 한 중등학교가 지난 11일 밤 총든 남성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 개안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앞에 나타나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아났다고 전했어. 카트시나주 주지사는 13일 이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학생은 모두 839명이라며 학생 333명의 행방을 아직 찾고 있다고 밝혔어. 학부모들은 피스학교에 모여 당국에 자녀들을 구출해달라고 촉구했지 뭐야. 개안들이 학생들을 납치한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몸값을 노린 범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배동 모자에 비극. 고독사원 어머니와 노숙자가 된 아들을 사회복지사가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모자의 비극은 아무도 몰랐다고 해. 노숙하던 30대 아들은 복지사가 발견하고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언급해서 바로 작택으로 행했고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건데 시신은 군데군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해. 30대 아들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엄마가 죽자 노숙자 신세가 된 거야. 아들 최 씨는 시체 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발달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야. 김치 원조가 중국이라니. 김치 원조가 중국이라 주장했던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백과사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김치 기원 논쟁이 벌어졌던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이 최근 잘못된 김치 정보를 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티즌이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았다고 밝혔어. 바이두는 한국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유기견 죽을 고비. 나콘나역의 한 산업단지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아스팔트 폐기물에 빠졌어.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유기견의 몸은 끈적거리는 아스팔트 타르에 더욱 깊숙이 가라앉았지 뭐야. 유기견을 맨 처음 발견한 카페 주인 바이스리는 개를 건지려 막대기를 들이밀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스팔트 타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잘못하면 나도 빠질 수 있었다 고 설명했어. 결국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대가 굴착기를 동원하고 나서야 유기견을 건질 수 있었어. 수의사들은 유기견의 털과 가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휘발유의 일종인 벤진으로 일일이 타르 덩어리를 닦았다고 해. 조디아 감호해도. 조디아 킬러는 1968년, 1969년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공식 확인된 살인만 5건, 살인미수 2건을 저지른 범인으로 아직까지 붙잡히지도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았어. FBI는 11일 미국, 호주, 벨기에 출신의 아마추어 암호 해독자 3명이 조디악이 1969년 11월 캘리포니아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보낸 일명 340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어. 해독 내용은 나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바란다. TV쇼에 나온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가스실은 천국으로 나를 더 빨리 보낼 뿐이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주장했어. TV쇼는 1969년 이 암호문이 신문사에 도착하기 2주 전 내가 조디아 킬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로 출연한 지역방송 쇼를 말해 진범은 해당 쇼에 등장한 사람이 가짜라고 언급한 것이야. 사진 잘못 쓴 나스 상황. MBC 라디오스타가 방송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어. 라디오스타에서 가수 적재가 김진호의 사연을 설명할 때 화면에 나온 김진호의 사진이 발인식 때 찍인 사진이라 논란이야. 처음으로 콘서트를 하게 된 적재는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집에 대한 노래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관중 속 김진호와
눈을 마주쳤다고 밝혔고, 이때 한 패널이 지켜보고 있었구나, 저승사자처럼 이라고 말했는데, 방송 화면에는 CG로 만들어진 저승사자 옷을 입은 김진호가 등장했어. 방송이 나간 뒤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이 SG 워너비의 전 멤버였던 최동아의 발인식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주장했어. 나 혼자 산다. 멤버 차별 논란. MBC 나 혼자 산다의 신년 달력이 논란이야. 지난 방송에 나 혼자 산다에서 홍보된 달력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날 달력에는 고정 멤버인 이시연, 기안84, 성훈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논란이야. 실제 방송분에 따르면 이 달력에는 여음파의 멤버인 한혜진, 화사, 박나라의 모습만 담겨 있어. 방송에서 이시연과 기안84는 달력 표시를 봐라, 우리가 없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나 혼자 산다 달력을 팔아야 하지 않냐 라고 불만을 표했고, 이에 박나래는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같은 팀이잖아요 라며 달랬고, 기안84는 우리는 안 나오냐? 올해 아이템을 몇 개를 찍었는데 서운하다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어. 자,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